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오늘은 페리덴 그랜저 3.0 LPI 시승 후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전 모델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실내 공간이 커졌습니다. 전장도 약 6cm 정도 길어졌고요, 폭도 1cm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축간거리 약 4cm 정도 기존 모델보다 더 길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체감이 될 정도로 정말 넓습니다. 앞좌석 의자를 뒤로 최대한 당긴다 해도 한 사람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실외에서 보는 이 옆모습도 더욱더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착좌감은 제가 어제 오늘 타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 라텍스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인들한테도 앉아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이 시트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볼스터는 이제 뭐 스포츠 세단은 아니기 때문에 꽉 잡아주진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요. 등급은 렌트카라 모던입니다. 스마트 센스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한 등급이고요.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LPI 프리미엄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델과 차이는, 얘는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프리미엄은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2열 파워 아울렛과 USB 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고급형 암레스트가 추가가 안 됩니다. 그 외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차를 참고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제가 예전 그랜저 IG를 타봤을 때의 느낌과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합니다.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이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전자식 변속 버튼,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나고요. 이 앞좌석의 이 공간 자체는 이렇게 대시보드가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손을 뻗으면 웬만한 버튼들의 조작이 가능해요. 장점으로는 조작하기가 너무 편하죠. 단점으로는 약간 답답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깡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죽을 흉내낸 그 재질들이 덮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인들과 같이 타봤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깡통치고는 차가 괜찮다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내의 이 공간도 커졌고 전체적으로 정말 패밀리 세단에 최적화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정도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서스펜션 세팅이 기존 그랜저 IG보다 확실하게 소프트해졌어요. 근데 그게 차가 출렁거리거나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예전 IG가 그랜저답지 않는 뒷자리 승차감 때문에 통통 튀어서 이제 말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살짝 소프트하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방지턱이나 불규칙한 도로, 요철을 지날 때 그런 충격이 운전자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뒷좌석의 승차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요. 대신 예전 그랜저 IG로 코너링을 할 때보다는 약간 쏠리는 느낌은 좀 있지만, 어차피 이게 패밀리 세단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은 예전 IG보다 살짝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K7 프리미어를 아직 안 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타고 있는 2017년식 K7보다는 단단해요. 그리고 이 차를 제가 처음 탔을 때 전체적인 소음이나 진동이 굉장히 조용했어요. 제가 몇 사람을 태워봤는데 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조용하다고. 얘는 지금 풀업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니에요. 뒷좌석 빼고는 다 이중접합 차음유리인데,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확실하게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게 체감이 됩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제 뒷좌석에 앉아서 잠깐 운행을 해봤는데,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소리가 좀 더 크더라고요. 승차감 자체도 앞좌석이 더 좋았던 느낌이에요. 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진동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 양쪽 무릎을 차체에 최대한 붙여놓고 집중을 하시면 약간 진동이 느껴지긴 합니다. 시트도 편안하고 승차감도 부드럽고 진동, 소음도 없기 때문에 이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세단인 느낌이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뒷좌석 실내도 넓죠. 소음과 진동은 제가 봤을 때는 전 모델보다 확실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조향감을 보시면은 C타입인데 얘는 핸들이 60km, 70km까지는
가벼워요. 스포츠 모드를 놔도 그 속도 전까지는 가볍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얘는 모드별 기준보다는 속도별 기준으로 이 핸들의 무게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 약 70kg가 넘어가면 핸들이 무거워집니다. 스포츠 모드든 일반 모드든 그런 식이고, 제 거 K7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 시속 30, 40km도 핸들이 무거워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핸들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 유턴을 하게 되면 핸들이 무거워서 돌리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뻔했었어요. 속도를 기준으로 핸들이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이 기준도 나름 안정감 있게 조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단점으로 하자면 얘가 그 저속에서 핸들이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은 살짝 들어요. 조향을 한 만큼 그렇게 가는 것보다 꾸준히 보타를 해줘야 되는 핸들이 살짝 헐렁하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를 사용해보면 차로 중앙으로 맞춰서 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이 정도의 완만한 커브길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됩니다. 예전에 1.6이나 소나타 탔을 때는 이렇게 놔두면 수시로 오른쪽 차선에 붙었다 왼쪽 차선에 붙었다 정신이 좀 없었는데, 얘는 확실히 그런 건 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선의 가운데를 유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차는 직진성이 그래도 다른 차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쏠리는 감도 없고, 그래서 한 번만 살짝 조정하면 변함없이 쭉 나가는 것 같아요. 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차로 유지 보조를 켜놓고 핸들에 손만 올려놓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가고 있는데,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운전자에게 굉장히 편한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편해지고 싶다 그러면 등급을 올리든지 옵션을 추가해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고르신다면 이런 곡선 구간이나 앞차와의 거리까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편한 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출력은 235마력 28토크, 그리고 현재 이 차의 승차감과 출력의 기준은 기존 IG 모델도 225, 55, 17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제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비교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기존의 IG와 K7의 엔진과 미션이 동일해요. 그 대신 무게가 얘가 10kg, 20kg 정도 무거워졌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안 나고요. 가속력이나 이런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차의 달리기 모드는 컴포트,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리면 크게 답답함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음도 잘 돼 있고 바람 소리도 제 차보다 훨씬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엔진음도 많이 안 들어오고 언더, 하부에서 나오는 소음도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제가 전에 그랜저 IG 2.4를 타보고 그랜저하고 K7하고 소음 정수성 차이가 막상 타보니까 별 차이 안 나는데, 이 차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감이 될 정도예요. 140까지도 조용합니다. 뒷좌석까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면 이거보다 약간 더 조용해질 텐데, 그러면 정말 이 차는 조용한 차예요. 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어떻게 보면 사골이라고 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정도 출력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나 어떤 주행에서 급가속이라든지 추월할 때 크게 불편한 점도 없고, 그렇다면은 굳이 출력을 높이는 것보다 내구성으로 그냥 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출력도 부족하다 싶을 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이제 나쁠 것 같진 않고요. 기존의 파워트레인 그대로 갖고 오면서 방음을 한층 더 좋게 해놨습니다. 추월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까지는) 금방 나와요. 이 정도, 어느 정도 속도까지 나오는데, 이 속도에서도 이렇게 조용할 정도면 정말 제가 타본 국산차 중에는 현재까지는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자면, 가솔린 차는 엔진과 미션이 달라졌지만 LPG 차의 엔진 미션은 동일하죠. 모든 등급 전자식 변속 버튼이 적용되었고요. 영상에서 놓친 부분 LPG 실 연비는
시내 5, 6km 정도, 고속주행 10k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IG 모델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 3가지는 첫 번째가 넓어진 실내 공간, 두 번째는 기존보다 살짝 부드러운 승차감, 세 번째는 주행 정숙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최적화된 패밀리 세단이 된 듯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굳이 단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조향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그랜저에도 전 모델 기본으로 렉 구동형 MDPS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답답합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 기어박스의 디자인이 큼직해서 좋기는 한데 반대로 살짝 멍청해 보이기도 해요. 세 번째로 요즘 나오는 현대 스마트키가 모양도 터치감도 솔직히 좀 별로예요. 페이스리프트보다는 풀체인지된 모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바뀐 그랜저의 시승 후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